됐어? 자, 왜 갈수록 네. 자, 봅시다. 프린트 잘 풀고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답지를 봐도 풀이가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얼마 없을 거고, 문제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수학을 본인이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을 텐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자신감부터 찾고, 네. 공부를 시작을 해야 뭐라도 해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임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앞에 지수로그를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삼각함수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목표는 이번 주랑 다음 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 간혹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한번 수요조사 한 번만 할게요. 우리가 25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그쵸? 모의고사에 나온 수원 문제 풀이를 했으면 좋겠다. 내려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뭐 굳이 안 해도 괜찮다. 둘. 그러면 풀이를 좀 할게요. 아무래도 안 한다 보다는 한다가 더 많은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기권이겠지.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이런 거겠지만. 그러면 30일 날은 모의고사에서 나온 수원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할게요. 혹시나 이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되면 뭐 그것도 한번 보기는 할 텐데,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집착하진 마세요.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풀이가 너무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지금은 집착할 시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8월, 7월 요때쯤부터 집착해서 보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네,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 내가 점수가 안 나왔어. 이거 수능 아니에요. 알겠죠? 와, 점수 잘 나왔어. 말했지만 수능 아닙니다.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의미 없어요. 수능 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내가 뭘 틀렸는지, 각자.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맞아야 될 게 틀리진 않았는지, 틀릴 거 틀린 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맞았어야 되는데 틀렸다. 반성하시면 되고, 이것까지는 어떻게 하면 조금 시간이 좀 주어지면 맞출 수 있었는데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는지 그냥 한 번씩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모의고사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혹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수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봅시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각이에요. 각. 각이 왜 기본이 되냐? 삼각함수도 역시나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함수식을 봤다면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라기보다는 그림상의 각도를 의미해요. 들어가는 숫자가 각도다 보니까 얘는 각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얘는 각도가 얼마가 되면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것부터 먼저 보는데
일반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항 떠올리기 쉬운데 뭐 비슷해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얘는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동경의 위치. 잘 보세요. 동경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어요. 여기가 출발선입니다. 출발. 여기서 돌아요. 계속 돕니다. 도는데, 여기에 왔을 때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위치가 출발선상에서 요만큼 간 거야. 그치? 요만큼 왔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여기 뛰고 있는 애가 한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위치는 여기야. 그죠? 그럼 얘를 나타내는 건,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건 단순히 하나로만 정의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면 각도를 표시하는데 그것도 뭘 뜻하는 거냐면 단순히 동경의 위치를 뜻한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처음에는 시초선이 하나 주어집니다. 출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선이고 동경이라는 건 움직이는 막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타내는 요 사이에 벌어진 정도, 요걸 우리가 각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배울 거지만 두 가지 방법의 표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60분법.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야 라고 배웠던 그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고 뒤에 가서 호의 길이로 비교를 하는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요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보자. 이렇게 세타라고 했어요.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세타만큼만 딱 움직여도 동경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동경의 위치랑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세타만큼 간 동경의 위치랑 뒤로 한 바퀴를 반대로 돌아. 자, 여기서 한 가지.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됐죠?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뒤로 돌아.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왔다가 세타만큼 올려. 그래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아요. 맞아요? 마찬가지 두 바퀴를 돌아. 아이고.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식으로는 못 나타내냐? 얘를 통틀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여기서 n은 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2, 3, 4 이런 애들도 되고 플러스 1, 2, 3, 4 이런 애들도 상관없다.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n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요게 나타내는 동경은 모두 다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표시하는 걸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호도법이라는 게 나와요. 호도법.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는 법을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 요렇게 생긴 거나, 요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거나 한번 봅시다. 크기는 다 달라요. 크기는 다 달라. 그런데 L1, R1, L2, R2, L3, R3라고 해보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각도만 같으면 다 닮음이다. 맞아요? 뭔지 알겠죠? 닮음이란 얘기는 얘네 둘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뭐냐면 R1분의 L1이나 R2분의 L2나 R3분의 L3나 다 어떻다? 똑같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동일한 게 여기 있는 각도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렇게 나타냈을 때 전부 다 아이고 미안 이랬을 때 세타 1하고 세타 2하고 세타 3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60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 정의하기를 그럼 요렇게 비율을 나타낸 걸 하나의 각으로 표시를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해돼요? 요건 정의예요. 요렇게 만들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를 정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호도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하나 보자면 R분의 세타를 했는데 얘가 이번엔 세타가 아니라 미안 R분의 L을 했더니 3.14159이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파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반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를 갖다가 반원에다가 이렇게 대보니까 대충 3배하고 조금 남는다. 이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때 이 각도를 우리가 180이라고도 부르지만 얘를 무리수다 보니까 파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3.14배인지 정말 확인을 하려면 미적분 배우시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궁금하면 실제로 반원에다가 반지름 잘라서 한번 대보세요. 대충 3.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단위를 쓰면서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얘는 이제 단위가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이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 아래 L이야. 그럼 이제부터 R분의 L은 세타라고 해서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씁니다.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저 단위는 생략을 해요. 왜 그러냐면 60분법에는 몇 도라는 표시가 있죠. 쟤는 표시가 있는데 얘는 뭘 만들까 하다가 계속 RAD라는 애를 붙이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서 그냥 D를 생략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둘이 똑같아. 그럼 1이 나오겠죠? 그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얘가 같으려면 여기 각도가 얼마나 돼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봐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진대. 잘 생각해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아요. 그치? 근데 얘까지 똑같아. 그럼 약간 삼각형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요. 삼각형에서 생각했을 때 정삼각형을 적당히 살짝 누르면 볼록하게 나오면서 원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대략 몇 도 정도가 되냐? 57점 몇 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한 2점 몇 도 정도를 살짝 누르면 얘가 원형에 가까운 곡선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파이라고 하면 대략 3.14, 1592 이렇게 가는데 요걸 계산하면 180도랑 똑같더라. 이 얘기예요. 이거 3배 해보면 돼요. 3.14배 해보면 180에 근접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R분의 L은 세타, 각도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에 R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 L은 R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이 세타는 라디안으로 표시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60분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서 고쳐서 쓰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이렇게 나타내고 넓이를 볼 건데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볼게요. L은 R 세타 이렇게 돼 있고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비율로 따졌어요. 기억납니까? 네. 요거를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반지름 제곱이고 얘는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예요. 됐죠? 호도법으로 나타내보면 2파이분의 중심각 세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R 세타가 L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말로 2분의 1 RL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다 언제야? 라디안일 때만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60분법에 라디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좀 지울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고 몇 가지 응용을 좀 해볼 거예요. 동경의 위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경의 위치. 일치하는 경우. 동경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알파, 또 하나는 베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베타가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베타라는 애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근데 알파만큼만 더 움직이면 위치가 똑같아져요.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각도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360도가 나오든 720도가 나오든 0도가 나오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일치하는 경우는 저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완전히 반대인 경우. 이렇게 돼 있다. 하나의 동경은 여기고 또 다른 동경은 여기야. 그래서 여기를 알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베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베타만큼 갔어. 베타만큼 갔는데 거기서 180도를 돌리면 알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은 알파에서 180도만큼만 더 가면 누가 나와? 베타가 나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면 뭐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얘를 빼면 어떻게 나올까?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에요. 그럼 360에는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럼 얘는 반만큼 가는데 n이 짝수가 되면 되겠어요? n이 짝수가 되는 순간 얘네들은 일치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n은 얼마가 나오냐? 홀수가 나와야겠죠. 이해돼요? n은 홀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 해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그냥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X축의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X축의 대칭이야. 그러면 요 각도랑 어때요? 똑같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얘를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타만큼 간 다음에 이 각도만큼 더 가면 어디랑 겹쳐요? 시초선이랑 겹치지? 얘가 시초선이랑 겹쳐요. 그럼 알파만큼 간 다음에 베타만큼 더 가면 시초선이랑 겹친대. 그럼 시초선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네도 역시나 위치를 나타낼 뿐이지 각이 얼마다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반각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볼 건데 그 밖에도 뭐 y축 대칭도 있고 y는 x 대칭도 있고 있는데 궁금하면 한번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보고 와 이거 외워야지가 아니라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됐죠? 자 80페이지 자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중 하나를 세타라고 하자. 자, 여기서 세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처음부터 얘를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세타만큼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좀 끝까지 읽어볼게요.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OP와 어떻게 한대? 일치한대. 그러면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냐? 그럼 뭐가 됐든 똑같아요. 자, 얘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어요? 2분의 파이면 파이가 180도라고 했으니까 90도일 거고 파이는 180도야. 그럼 90도에서 180도 사이네. 그죠? 그럼 그림으로 표시를 했을 때 쟤를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 쟤는 2사분면 각이야. 됐습니까? 얘가 알파인데 베타라는 애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알파만큼
더 갔을 거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국은 2사분면이든 1사분면이든 어디든 간에 동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동경이 일치하면 세타, 6세타를 이렇게 둘이 놓고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인 건 똑같아요. 이거를 단순히 라디안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얘도 2파이 곱하기 n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5세타가 2n파이고 세타는 5분의 2n파이야. 그럼 이제 요 5분의 2n파이가 요 사이에 들어가게끔 n을 정해주면 돼요. 그럼 단순히 꼭 하나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2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갖다 넣어보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못 들어가지? n은 1이 아니야. 0이어도 아니에요. 그 다음 n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요 사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3부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각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n은 2가 돼야 되고 세타는 5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죠? 네. 다음 81페이지 1번 알파가 2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자, 2사분면이라고 했지 알파가 언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다 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표시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표시하는데도 얘도 일반각을 사용을 합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그치? 모르기 때문에 2n파이라고 할게요. 이제 2n파이 플러스 세타 알파라고 할까? 세타라고 합시다. 됐죠? 세타. 그 다음 2n파이가 아니라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2n파이 플러스 파이. 2n파이 돌고 와서 90도만큼 간 거랑 돌고 와서 180도만큼 간 거 중간 어디쯤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n에다가 양변에 3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3분의 알파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6분의 파이 n에다 0 집어넣은 거야. 3분의 알파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옵니다.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이지? 얘는 1사분면. 네. n이 1이면 3분의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4, 6분의 5파이? 여기는 파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됐습니까? 그 다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4니까 6분의 8, 6분의 9, 6분의 9,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5파이. 이건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에요. 어딜 건너뛰었어? 3, 4분면을 건너뛰었지? 네, 그걸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확신은 없어. 그래서 n에다가 3을 넣어요. 3을 넣어보면 얼마야?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도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결국 요거의 동경의 위치는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랑 위치가 같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야. 똑같이 돌고 도니까 2파이라서 한 바퀴잖아. 그지? 한 바퀴 돌고 나서 6분의 파이만큼, 한 바퀴 돌고 나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랑 얘랑 똑같으니까, 그럼 3개씩 끊어서 다 똑같은 애가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3분의 알파가 존재할 수 없는 데는 3, 4분면 이렇게 나오고, 쟤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4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요거는 많이 작년에 이제 공부를 했으면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나온 문제인데, 요거는 넓이랑 뭐 이런 거 재는 건데 복잡합니다. 조금만 해보면 알 수는 있긴 할 텐데, 시간 관계상 네, 우리는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패스하고 요걸 볼게요. 83페이지예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C가 있다. 중점을 O라고 할 때 호 AC의 길이가 파이고, 호 AC의 길이가 파이래. 여기가 파이야. 그 다음 OBC 넓이가 15파이, 여기가 15파이야. OA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됐죠? 자, 정신 차리고 OA의 길이를 하고 물어볼 건데, 요 각도를 세타라고 잡아보자. 그럼 요 각도는 뭐가 나와요?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 거예요. 식을 만들 건데, 호의 길이가 파이야, R 세타가 파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요거 부채꼴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됐습니까? 여기는 2분의 1 R제곱 중심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얘가 15파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와서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세타 혼자 있어. 그래서 세타는 R분의 파이라고 해놓고 갖다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1 R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R분의 파이, 요거를 전개를 하면 2분의 1에 이렇게 해놓고 R제곱 파이 마이너스 R 파이, 얘가 15파이. 됐니? 양변 파이로 나누고, 파이도 어차피 실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됐어요? 파이로 나누고 양변에 2를 곱하면 R제곱 마이너스 R은 30 이렇게 나오고, 2차 방정식을 풀면 반지름이 얼마 나와요? 6이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돼요. 됐죠? 네, 뒤에는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론 나중엔 풀어봐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이 선생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곧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도 다 나가고 3점짜리 어느 정도 풀었으면 그때부터는 4점짜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교재를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도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굳이 안 사면 요거대로 맞춰서 푸시면 돼요. 자, 이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함수도 역시나 뭐예요? 함수예요, 함수. 그럼 저렇게 생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함수의 정의를 먼저 봐야 돼요. 함수의 정의를 보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사인 따로, 코사인 따로, 탄젠트 따로예요. 별개입니다, 별개. 걔네들은. 왜 우리가 이런 거 함수 만드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fx는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거 본 적 있죠? 기억나요?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F5다라고 있으면 얘는 2야. 근데 F8도 얼마야? 2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생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수투에서도 도함수 배웁니다. 기억나요? 도함수? 도함수에서 fx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fx라는 함수가 하나 주어지면 그 함수를 여기다 대입해서 만들어낸 걸 f'x다 라고 만드는 이 과정 자체를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fx라는 식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걔를 여기다 갖다가 끼워 맞췄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함수라는 애예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하나의 값이 들어갔을 때 결과물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결과물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그건 함수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적분이라는 말은 함수를 안 씁니다. 누구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함수라는 말을 안 쓰는 거고 삼각함수도 역시나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대표적으로 정의역이라고 하면 각도가 되는 거고 치역이라고 하면 실수. 뭔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정확하게 볼 건데 먼저 y는 sin 세타라는 애를 봅시다. 자, 저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sin 세타라고 하면 sin 값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중학교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직각삼각형이 있고 빗변의 길이를 A, B, C, 밑변, 높이 이렇게 결정을 해놨다.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됐어요. 맞지? 그럼 빗변의 길이는 그냥 길이로 쓸 건데 이 높이라는 애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말로 확장을 하면서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제 이제 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립니다. 원이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의 위치가 X, Y라는 애가 있고 반지름은 R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도형의 방정식 그려본 적 있어요. 그치?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 기억납니까? 네, 여기서부터 따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시하는 걸 우리가 X, Y라고 늘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각도로 계산을 하자. 각도로 계산해서 여기는 세타라고 잡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하자. 원이라서 저 R이라는 애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고 단순히 P의 위치가 변할 때 누가 바뀌어? 요 세타라는 애가 바뀌어. 그럼 그때 요 세타라는 애는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P 점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봐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다 수선을 내립니다. 요게 가장 간편해요. 사실상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도 되는데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 각도랑 연관이 없지. 바깥쪽이잖아. 그럼 각도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건데 Y축에 수선을 내리면 안 되지. 그래서 X축에다 수선을 내려요. 수선을 내려보면 이렇게 생기고 요 길이가 뭐가 나오냐? Y좌표가 돼요. 맞습니까? 원래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는 빗변분의 Y좌표로 통일을 시켜요. 다.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면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저게 결과물이에요. 치역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반지름도 실수고 Y좌표도 실수로 나올 거야. 그럼 걔네를 그냥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그럼 코사인은 여기 좀 지울게요. 사인 세타는 이제 됐고 Y는 코사인 세타. 얘는 반지름분의 얘가 Y좌표를 썼으면 여기는 뭘 써야겠어요? X좌표를 써야지. 그래서 반지름분의 X좌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다음 탄젠트 Y는 탄젠트 세타 얘는 X좌표 분의 Y좌표 요렇게 등장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를 좀 사용해서 나타내면 얘가 R분의 X 얘는 바뀌었지? R분의 Y지 갑자기 X 보이나? 여기는 R분의 X 얘는 X분의 Y.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1사분면에 있는 애들만 사용을 하다 보니 그냥 삼각 B라는 표현을 쓴 거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이상한 숫자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아직 안 썼어.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세 개는 따로따로 처음에 세 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사인 제곱이라는 건 R제곱분의 Y제곱 R제곱분의 Y제곱 코사인은 R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해보니까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지? 근데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 그랬어? R제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저 식에서부터 다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R제곱을 갖다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코사인을 넘겨서 사인 제곱은 하고 코사인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됐어요? 아니면 1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계산하다 필요하면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또 하나, 얘는 x분의 y야. 얘네를 유심히 보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로 가면 얘가 나오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얘네 관계식 잘 기억하세요. 보통 수능에서 나올 때는 얘네를 이용해서 식을 좀 바꿔서 간편하게 계산하시오 하는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쟤를 물어보진 않아요. 얘를 물어보진 않고 얘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알아는 두는데, 네. 자, 잠깐만. y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r분의 y. y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애는 r분의 x. y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x분의 y.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부호가 바뀌는지 좀 볼게요. 1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지. 자, 단 여기서 r이라고 하는 애는 반지름의 길이에요.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길이라는 말을 썼으면 걔는 무조건 양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1사분면엔 x좌표, y좌표가 다 양수야. 그럼 얘는 모든 삼각함수, 만들어진 삼각함수 세 가지가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됐어요? 나온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결과물. 자, 그 다음 2사분면. 2사분면은 x좌표는 음수, 얘 음수, 얘도 음수. y좌표는 양수. 그럼 누구만 양수란 얘기야? 사인만 양수란 얘기야. 됐죠? 3사분면 x랑 y가 다 음수야. 근데 여기는 음수분의 음수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는 양수가 나온다. 됐니? 승민아, 정신 차리고. 머리는 거추장스러워서 민 거야? 아니면 뭔가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민 거야? 아, 그래? 더워서? 생각 못 했네요. 네. 4사분면 x좌표 양수, y좌표가 음수예요. x가 양수고 y는 음수래.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더라. 됐죠? 그래서 외우실 때 얼싸 않고 라고 외우시면 금방 외워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뒤에 각변환을 할 때 따라옵니다. 각변환. 선생님 설명이 혹시 좀 급하니? 괜찮아요? 사실 마음이 좀 급해서 지금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이럴까봐. 요건 좀 이따 쉬었다 할게요. 오늘 나가야 될 게 좀 많다 보니까. 거기 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